세종의 국회를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완성! 세종의 국회를 행정수도 완성!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넘어서서 절대 다수, 민주당만의 법안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절대 다수의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발의가 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고 발의하는 거는 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10명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발의가 문제가 아니고 통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결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일단 국회가 가동이 되면 대선 직후에 최소한의 논의나 협의를 잘 있어야 되겠다. 여야 간. 두 번째, 제 욕심인데요. 기왕이면은 우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법안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 이제 7일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곧바로 협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약이기 때문에 당론은 어렵지 않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기 2004년 그때 헌재에 간수법법 위헌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가려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는 추진 절차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시도를 할 텐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세종 행정도시 완성과 관련해서 매우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양 당의 또는 양 후보의 공통 공약 추진단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양당의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추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 앞순위에다가 우리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앞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난번 대선 공약이 행정수도 개헌이었는데 이번엔 개헌을 담지 않았고요. 공약이 좀 뭐랄까 축소되고 후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요. 첫 번째는 법안을 먼저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법적으로는 법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개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추진한다. 우선 법안을 통해서 먼저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랬을 때는 그 법안이 설사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과정에서는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는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태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수도 문제는 더 이상 헌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는 수도에 관한 문제는 법률로 다룬다라고 해놓고 이후에 수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은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개헌 내용 중에 명확하게 그 부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공약입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는 다 하겠다라는 공약이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미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시구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비디오. 이거 없는 분이 없는 뭐예요? 인생을 잘 사셔야죠. 위원장님. 보고 싶다. 출장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 과제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중심에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에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국무총리실 이전으로 시작하여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으며 그 후 추가 이전 등으로 현재는 44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이 부지는 세종동 S-1 생활권으로 63.1만 제곱미터이며 이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상임위원회 11개, 예산결산특위,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내년 설계를 마치고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임기 내 집무실 건립을 약속하신 바 있어 머지않아 대통령이 세종에서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충청권 경청 투어 행정수도 이전 완성 5국 3특 균형발전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월산 밑으로 이렇게가 210만 제곱미터, 65만 평 정도가 행정수도 구역입니다. 여러분, 수도 구역인데 이렇게 세로로 아마 6만 평 정도, 지금 계획 부지는 6만 평 정도고요. 필요하면 한 10만 평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들어올 부지고 현재 마스터 플랜 예산은 반영돼 있고요. 마스터 플랜을 아마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발주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요 가로축이 우리 국회가 들어올 부지인데 아까 소개했듯이 여의도는 10만 평인데 요거는 20만 평이고요. 요 길이 본관에서 본회의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쫙 직선을 만든다면 그 길이가 1.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세로가 700m쯤 돼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이 대통령 취임을 앞으로 국회에서 세종국회에서 한다면 미국처럼 200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고요. 이 국회를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국회 전체가 옮기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그것에 더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민주권의 상징구역이잖아요. 국민주권 철학을 잘 반영하는 시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 제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하는 에너지 제로 시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한 1조 3천억 정도 늘어난 5조 6천억 해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잘 돼서 다음 달 공고기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달 말 정도에는 첫 단축 설계 공모 관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12월에 그 건축 용어로는 기획 설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 앞에 그 기획 설계를 국제 공모해요. 그 국제 공모해서 5달간 국제 공모를 거쳐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의장님 임기 때 당선작을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해서 늦어도 내년 6월 초까지는 국제 공모의 당선작이 발표되고 그 당선작에게 기본 실시 설계권을 주는 겁니다. 기본 설계비는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실시 설계비도 2,200억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세종은 여러분들 세종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왜 빨리 안 짓냐, 빨리빨리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빨리 짓는 것보다 우리는 잘 짓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이거 알다시피 이런 의사당은 설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설계 기간을 기본 1, 실시 2, 3년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시공 3년에서 6년 후에는 의사당이 여기서 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선대위원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세종에서 했었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행정 수도 이전을 못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그 집무실을 연민관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그 1층에 보면 세종시의 입체 모형도를 그 1층 현관에 설치해 놓고 늘 오고 가시면서 그 모형도를 보시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이 세종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비록 그 헌법재판소가 목리를 부려서 수도 이전을 못해서 청와대는 못 가지만 가게 되면 이미 청와대가 어디로 갈지, 관저가 어디로 갈지 그 부지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 설명을 하셨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정말 세계적인 명품 도시라는 그런 수식어를 꼭 세종시 앞에 다셨는데, 그 명품 도시를 완성시키는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무진들이 행사 준비하면서요, 언론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그 발표문을 꼭 작성해서 읽어달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그 행정수도 완성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2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 가속화되어 있고, 그 당시에 대선 TV 토론에 나가셔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2010년이 지나면 수도권의 인구가 2,500만을 넘었을 거다라고 예견을 하셨는데, 약간의 그 연도 차이만 했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 버린, 어쩌면 그때 예견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의 예견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수도를 완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조차 정부가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힘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함께 추진했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이 추진이 됐는데요. 행정 수도가 완성되지 못하면서 혁신 도시도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추진되지를 못했습니다. 1단계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2007년에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2단계 균형 발전 정책대로 추진이 됐으면 아마 행정 수도도 이전이 더 빨랐을 테고, 혁신 도시도 지금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테고, 거기에는 단지 공공기관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의 대학의 수준을 올리고, 그리고 연구소들과 함께 관련된 혁신도시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함께 내려가는, 기업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던 게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게 다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 뒷전으로 밀렸던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 다음 4기 민주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다시 한번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노무현의 꿈이 저 김경수의 꿈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고, 이제는 이재명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급 3특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그 꿈을 4기 민주정부에서 완성하는 그런 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인공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수도 완성 없이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은 없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꿈이 이곳 세종 행정수도에서부터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민주당 내 대전 세종 충청권 출신 의원들의 포럼이 있습니다.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대한민국의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이겁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부경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 양극화 문제, 지방 소멸, 또 여러 가지 수도권 초과밀로 인한 여러 폐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서울과 수도권과 맞먹는 제2 수도권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충청이 적기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일단 교통망, 도로, 그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안성에서부터 세종까지 2026년도면 이제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종 청주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CTX가 이제 대전부터 해서 세종에서 오송유까지 가는 청주호까지 가는 이게 이제 민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잘 민자 적격성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서 그게 이제 교통망을 잘 구축해놓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죠. 이제 전문가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오송, 천안, 아산, 세종은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국가산단이 지금 83만 평인데 지금 올해 이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2029년도에 이제 부지가 다 조성돼요. 그러면은 기업만 유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과 김여수 위원장님이 만약에 저희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 산단에 지금 83만 평인데 대기업 한 개만 딱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종시가 70만이 완성이 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아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하는데 제가 그때 3가지 일정에 관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1년 내에 입지를 선정하겠다. 1년 내에 입지를 선정했지요. 그리고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임기 내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7년 7월 20일 날 착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2030년까지 이 도시 완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남은 숙제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세종시 이재명 제4기 민주정부가 완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공식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게 이 도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가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때 그 뜻을 받들어서 여기 210만 제곱미터 이 땅을 유보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언젠가 청와대, 국회, 대법원 이런 국가기관들이 모두 다 올 것이다 해서 이거는 이 땅은 손대지 말라. 다른 데 쓰지 못하게 유보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 땅이 제대로 이제 쓰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께서 그림 좀 잘 그려주십시오. 근데 송재호 위원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좀 속도를 좀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임기 내에 완공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임기 내에 완공을 하려면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청의 심장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청의 심장 세종에서 진짜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의 경쟁력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서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공간 혁신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충청이 있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국토의 혈맥이 다시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언합니다. 행정과학수도 충청을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또한 중단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즉시 재개하겠습니다. 둘째, 충청권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니라 기능을 갖춘 실질적 혁신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충북 혁신도시는 중부 내륙 경제권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즉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로 재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넘기고 초광역 교통망과 자율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충청권 시택스와 같은 광역 철도망을 기반으로 산업, 복지, 의료, 교육, 환경이 연결된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세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이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민주화와 국토 공간의 혁신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진짜 지방정부 시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합니다. 단지 옮기는 것을 넘어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우리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실천에 실현하겠습니다. 충청이 중심이 되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충청도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